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상호 교환성 임상 결과 발표. 실제로 매출 증가 효과 있을까?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1.78% 상승, 제약은 플러스 2.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음봉에 이어서 오늘 바로 양봉을 보여주면서 종가 기준으로서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셀트리온 제약 역시 종가 기준으로서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이 배당 기준일이고 내일이 배당락인데요. 어쨌든 오늘 대주주 물량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내년 초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내일 배당락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회복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오리지널인 휴미라의 상호 교환성을 위해서 임상 3상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좋게 나온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 FDA로부터 상호 교환성에 대한 승인이 나온다면 유플라이마의 매출 증대에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CTP17 즉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의 상호 교환성 임상 3상에서 동등성 및 안전성을 확인을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인터체인저블 시밀러 GV를 위해서 미국 FDA에 상호 교환성 허가를 절차를 돌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유플라이마가 20ml, 40ml, 80ml 이렇게 용량별로 세 가지를 모두 다 FDA로 허가가 나온 상태잖아요. 세 가지 제품이라는 장점과 그리고 상호 교환성까지 허가가 된다면 27조 원의 시장 침투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6일자로요. 글로벌 3상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상호 교환성을 위한 임상에는 세 가지를 검증을 하는 것이죠. 즉 약동학,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 검증을 했고요. 1차 평가에서 약동학 측면에서의 동등성이 입증이 됐고 2차 평가에서도 역시 약동학,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이 유사한 결과가 확인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미국 FDA의 허가 절차에 돌입을 하는 것이죠. 상호 교환성을 인정받게 되면요. 오리지널인 휴미라를 처방하던 환자들도 유플라이마를 교차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의사 개입 없이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에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플라이마의 시장 침투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약국 부분은요. 셀트리온은 PBM 쪽에 옥터마렉스 쪽에 공보험 쪽 그리고 PBM인 벤타그레 쪽에 공보험과 사보험 쪽에 등재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전문 약국 체인인 케어 파트너스 파머시하고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요 케어 파트너 파머시는 PBM이 아니고 전문 약국 체인이란 말이죠. 여기에서는 휴미라를 취급을 하지 않고 아달리뮤밥 쪽에서는 유일하게 유플라이마만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고 실제적으로 23년 10월부터 공급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PBM뿐만 아니고요. 약국 체인들하고도 계속 공급 계약을 체결해 준다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상호 교환성이 승인이 되면 이 부분이 더욱더 좋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사의 개입 없이 오리지널 대신 유플라이마로 처방을 하는 것이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유플라이마는 이제 세 가지 제형으로 미국에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용량이 작은 20ml 쪽은 소화용, 용량이 큰 80ml짜리는요, 내성이 좀 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주력 제품인 40ml짜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춘 것은요, 오리지널인 휴미라 이외에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 쪽에서는 FDA 허가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상호교환성이 승인이 된 것은요. 실태조 거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이죠. 10월 5일 날 화이자께 승인이 났는데 요 두 개 다 저농도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고농도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미국의 휴미라 시장에 85% 이상이 고농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삼성 쪽의 하드리마는요.
지난 11월 8일 날 FDA에 승인을 신청을 한 것이고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은 고농도에 있는 삼성 거하고 경쟁에 있어서 시차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격 정책이 다르잖아요. 삼성 쪽은 가격 정책을 저가 전략으로 나간 것이고, 실제적으로 처방 수량에 비해서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반대로 셀트리온은 고가 정책으로 갑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산도스 쪽도 고농도이긴 하지만 아직 상호 교환성에 대해서는 임상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농도 쪽의 3파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퍼스트 무브인 암제비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주춤할 것이라는 측면이죠. 따라서 24년부터 어쨌든 고농도 쪽에서 누가 선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충분히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유플라이마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성적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요, 처방이 거의 안 잡히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삼성 쪽의 것은 처방 수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의료기관 쪽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 소매 자료도 들어와 있는데요. 소매 쪽의 처방을 보시면요, 유플라이마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소매 쪽에서는 삼성 쪽이 암제비타보다 많은 처방 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플라이마는 왜 이렇게 처방이 안 되느냐 해서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망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전략은 저가 전략이잖아요. 절반의 성공이다. 11월 처방 실적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좋다. 암젠의 암제비타를 앞질렀지만 처방액은 뒤처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처방 수량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가 약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격을 워낙 싸게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인 매출액은 별로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처방 수량보다는 처방액 쪽으로 본다면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유플라이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하반기부터 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요, 제품적인 특성에서는요, 고농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PBM 등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가격 측면에서의 저가 정책은 사실 의미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상호 교환성이 승인이 되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매출액의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PBM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약국 체인들하고의 계약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유플라이마가 약국 쪽의 영업망도 넓혀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만약에 24년 중에 상호교환성에 대한 FDA 허가가 나와준다면 25년에는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셀트리온의 12월 수급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은 오늘 현재까지 1485억의 매도 우위잖아요. 상세하게 날짜별로 따져보게 되면요, 지난 12월 14일 날 1853억의 매도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날 매도가 있었고요.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온 이후에는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12월 14일 날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 물량의 대부분을 투신 쪽에서 가져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빅딜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매수, 기관들이 매도였는데요. 12월 들어서는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외국인들이 12월 달에 매도이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신권과의 어떤 빅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 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를 하게 되면 사실은 매수 우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합병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부정적으로 매도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 제약을 살펴보게 되면요,
제약은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죠. 그리고 기관들도 매수 우위. 물론 금액 규모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셀트리온은 이제 합병 셀트리온이 되는 것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합병을 했다 해서 내년 1월부터 수급이 크게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컨센서스는 합병을 하지 않았을 때 컨센서스 적정 주가거든요. 이것이 현재 21만 5,769원이 되는 것이고 1월달이 되게 되면 바뀌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합병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컨센서스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컨센서스 적정 주가는 과연 얼마가 될지는 그때 가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 12월까지 해서 양봉이 연속으로 3개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4분기인 10월, 11월, 12월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거든요.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3개월 오른 것에 따른 쉬어가는 과정 그리고 합병에 따라 가지고 보고서들 쪽에서의 컨센서스의 조절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1월 달에서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 측면을 봤을 때는요 그 조정이 지나치게 가격이 많이 빠지는 조정은 아닐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